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뇨는 나이 들면 걸리는 병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20대 젊은이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들,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봐야 할 내용입니다. 영상 링크를 꼭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충격적인 당뇨 통계, 특히 20대 증가 현황부터 시작해서 당뇨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들, 젊은 층에서 당뇨가 급증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예방과 관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383만 명입니다. 2019년에 321만 명이었으니 겨우 4년 만에 20%나 증가했어요.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대 당뇨 환자가 2017년 2만 4천 명에서 2023년 3만 8천 명으로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손주들 또래가 당뇨에 걸리고 있어요. 20대, 30대 청년 당뇨 환자는 약 3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자기가 당뇨인 걸 아는 사람은 43%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20대에서 10명 중 3명만 혈당 조절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만 22살 먹방 유튜버가 구독자들의 댓글을 보고 당뇨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당뇨로 판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독자들이 얼굴에 홍조가 보인다. 이유 없이 살이 빠진 것 같다. 당뇨가 의심된다고 계속 걱정해줘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당뇨였던 거죠. 여러분, 이제 당뇨는 노인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그럼 당뇨병이 정확히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으면 그 속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연료, 에너지원인 거죠. 그런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당뇨병이란 이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제 기능을 못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당, 즉 피 속의 당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상인은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나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로도 진단하는데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해요.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어릴 때 발병하고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 약 4만 명 정도가 제1형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뇨 환자의 90% 이상이 이 제2형이에요. 보통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같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예전에는 중년 이후에만 생긴다고 해서 성인병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20대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당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는 당뇨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그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해요.
이때 물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요즘 유난히 목이 마르네 하시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소변을 자주 봅니다. 정상인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소변을 보는데 당뇨 환자는 3리터가 넘을 수도 있어요.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몸은 계속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배가 고프고 먹어도 허기가 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당뇨 환자는 라면을 먹을 때 한 개로는 부족해서 항상 두 개를 끓여 먹거나 한 개만 먹으면 밥을 말아 먹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 없이 살이 빠집니다.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지네? 하면 보통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뇨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 에너지로 못 쓰이고 소변으로 나가버리니까 몸은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한 유튜버는 100kg에서 급격히 70kg까지 빠졌다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충분히 자고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힘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해요. 세포들이 에너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온몸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력이 떨어집니다. 눈이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쪽 눈에서만 또는 양쪽 눈에서 번갈아 가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방치하면 당뇨 망막병증으로 실명까지 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도 몇 주, 심하면 몇 달씩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처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요. 여덟 번째, 손발이 저리고 떨립니다. 당뇨 환자의 혈액은 포도당 농도가 높아서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각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잘 안 가요. 그 결과 손발이 저리거나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겨드랑이나 목, 사타구니 쪽 피부 주름이 어두워지는 증상도 있어요. 이건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젊은 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 손주들이 꼭 알아야 할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음한 다음 날 숙취가 없이 개운하면 보통 몸이 좋아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당뇨 신호일 수 있어요. 과음을 하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사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몸이 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전에는 숙취로 고생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과음해도 개운하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요즘 젊은이들에게 당뇨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야외 활동은 줄고 배달 음식 섭취는 늘면서 젊은 층 비만이 급증했어요. 실제로 2020년 이후 10대, 20대 당뇨 진료 인원이 각각 31%, 17% 급증했습니다. 비만이 왜 문제냐면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복부 비만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식습관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고칼로리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치킨, 피자, 햄버거, 떡볶이, 라면.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게다가 단 음료수, 믹스커피, 에너지 드링크까지 자주 마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한당뇨 환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라면을 먹을 때 한 개로는 부족해서 항상 두 개를 끓여 먹었어요. 한 개만 먹으면 밥을 말아 먹었고요.
회사 일 끝나고 술도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술을 곁들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살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대요.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학업이나 직장 일 때문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따로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 몸을 전혀 안 움직이게 됩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젊은 분들 특히 학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게다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져요. 여러분, 당뇨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당뇨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하는 환자의 50%가 당뇨병 때문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실명할 수도 있고 당뇨발로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젊은 나이에 당뇨에 걸리면 뭐가 문제냐면 유병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20대에 당뇨 걸리면 60년, 70년을 당뇨와 살아야 해요.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도 20대부터 당뇨를 앓았는데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도 40년을 버티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당뇨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탄수화물, 특히 흰 쌀밥, 흰빵, 면류를 줄이고 현미, 잡곡, 통밀로 바꾸세요. 채소를 많이 드시고요. 단 음료수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밥을 먼저 먹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이미 비만이시라면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 혈당이 많이 좋아집니다. 100kg이면 5에서 10kg만 빼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단기간에 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3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를 추천드려요. 직장인이시라면 점심 식사 후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5층, 10층씩만 계단으로 올라가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많이 소모하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우니 자기 몸 상태에 맞게 하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명상을 하시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시거나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충분한 휴식도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특히 젊은 분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4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 받으시고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거나 비만이시면 더 자주 받으세요. 특히 젊은 분들은 공복 혈당 검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식후 1시간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젊은 층은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약은 꼭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드시고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혈당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집니다. 혈당 측정기를 사서 하루에 몇 번씩 혈당을 체크하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운동 후에는 얼마나 내려가는지 확인하면서 자기 몸을 공부하는 겁니다. 요즘은 채널 당뇨왕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혈당 변화를 보여주는 콘텐츠도 있어요. 이런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 커뮤니티에도 가입해 보세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서 관리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합병증 검사를 받으세요. 눈, 신장, 발, 신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혈당 시험지도 사야 하고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하고 단백질 위주 식단을 짜려면 식비도 더 들어요. 한 당뇨 환자는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젊은 나이에 당뇨에 걸리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여행 가면 항상 약 챙겨야 하고 매일 혈당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자녀분들, 사위, 며느리, 손주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당뇨 많이 걸린대. 이 영상 한번 봐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바빠서 또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건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올려주시고 다들 한번 봐. 특히 손주야, 너도 꼭 봐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명절 때 만나면 떡볶이, 피자 시키지 말고 건강한 음식으로 차려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나가보시고요. 젊은 분들, 특히 20대, 30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셨다면 꼭 끝까지 보세요. 귀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여러분이 매일 먹는 치킨과 피자, 라면과 떡볶이, 단 음료수와 에너지 드링크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과음한 다음 날 개운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20대에 걸리면 60년을 관리해야 해요. 그 긴 세월을 매일 약 먹고 혈당 재고, 음식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방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채소를 먼저 드세요. 내일부터 계단을 이용하세요. 이번 주부터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세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걸으세요. 작은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에게 알리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당뇨 교육을 받으세요. 당뇨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가족 단톡방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